연애를 하게 되는 경우는 다음날 아침이 중요하더라. 왜냐면 잠은 잘 수 있으니까 누구나. 그치? 누가 하고도 다음날 아침에 뭔가 더 다정한 이야기를 계속 할 수 있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너무 웃긴 거는 이렇게 제가 이렇게 눈을 떴는데 근데 얘가 8년째 옆에 있는 띠와와 함께 살고 있는 문숙입니다. 뚝이랑 같이 살고 있는 띠아 박지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와! 연애할 때 빛나는 사람들 좋아하거든요. 어느 날 이 친구를 봤는데 뒤에 약간 빛나는 느낌 나더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친구한테 많은 걸 배우고 또 사려 깊고 생각도 많아서 그런 의미에서 계속 빛나는 사람입니다. 좀 어떠신가요? 저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렇지. 두 분은 어떻게 처음 만나게 되셨나요? 제가 활동가였고, 지아는 저희 가정폭력 성인자녀 집담회라고 저희 단체가 진행하는 행사가 있었어요. 참여자로, 사실은 저는 활동가로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그날 이 친구가 원래 머리가 엄청 길고 빠글빠글한 머리였어요. 근데 딱 머리를 쇼커서 자르고 오고 걔 그때 하이힐과 네. 눈화장을 했었어. 드레스도 입고 딱 걸어오는데 근데 약간 존경하는 의미에 빛이 나는 게 아니라 그냥 외모적으로 너무 예쁜 거야. 그렇지. 같이 술 먹고 싶고 술 먹고 네. 하다가 연애를 하게 됐습니다. 저희 집이 이 집이 아니라 그 전 집이었는데 원룸이었어요. 근데 제가 워낙 사람들 모아가지고 막 놀고 이러는 걸 좋아해서 다른 사람들 다 저희 집에 와서 막 술도 먹고. 근데 어느 날 같은 참여자랑 이 친구랑 오고 막 이 친구는 아래에서 자고 저도 아래에서 잤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활동가잖아요. 술 많이 먹고 또 막 약간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면 괜히 스킨십이라도 하고 막 그럴까봐 그건 또 합의가 되지 않은 거 성공적이잖아요. 맞아. 그래가지고 이 친구 이렇게 있으면 막 이렇게 머리 떨어서 자고 막 팔을 아무것도 못하게 이렇게 하고 자고 막 그랬어요. 이제 카톡을 막 하는데 분위기가 막 접어들면서 그런 얘기로 이렇게 슥 갈 때가 있잖아요. 무슨 묘할 때가 있지. 그치. 그 약간 이런 멘트였어. 제가 원래 말하는 걸 주저하진 않지만. 그렇지. 카카오톡 내보내기 기능을 열심히 전해놨지. 맞았어. 서로의 마음 좀 확인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카톡은 공유를 원하시면 짧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노트북을 과제를 하다가 그럼 카톡을 하고 나서 딱 노트북 덮고 집에 가서 가방을 딱 던지고 엄마 나 놀다 올게. 그날 저희 집 옆에 있는 맥주집에서 맛있는 맥주를 먹으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그날 바로 잤지. 맞지? 연애를 하게 되는 경우는 다음날 아침이 중요하더라고. 왜냐면 잠은 잘 수 있으니까 누구나. 그치? 누가 하고도 다음날 아침에 뭔가 더 다정한 이야기를 계속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너무 웃긴 거는 이렇게 제가 이렇게 눈을 떴는데 눈을 감고 있더라고. 아니야, 좀 약간 눈을 뜨고 있었나? 나 기억이 안 나. 저를 계속 보고 있었던 거예요. 아, 그랬어? 보고 있었는데 지금 일어났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닌데 눈이 말똥말똥한데 보고 있다가 한참을 깨어 있었는데 자는 척 한 거지. 동거는 정말 자연스러웠어요. 이제 연애를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계속 그냥 우리 집에 있었던 거예요. 맞아요. 막 짐을 본격적으로 이사하진 않았고요. 진짜 어느 날 칫솔 하나 놔다 두고 어느 날 입고 왔던 옷 몇 개 두고 가고 그래서 같이 그냥 자연스럽게 살게 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가 17살 차이 나거든요. 근데 그게 별로 느껴지진 않았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되게 만나보면은 17살 위에 있는 사람처럼의 권위? 이런 게 안 느껴져요. 어떤 관계에 있어서 평등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너무 저한테 되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미 권력관계가 형성되어 있거나 상황들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계속 했어요. 그걸 계속 인지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 권력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했을 때 뭐 나이라던가 아니면 경제적인 부분이라든가 제가 뭔가를 제안하거나 뭘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게 yes or no가 편안한 상태와 조건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봐 먼저 뭘 사귀자, 뭘 우리 뭐 만나보자 뭐 이런 것들을 되게 조심스러워했던 것 같아요. 또 저희가 시작할 때 동거한다라는 말을 시작 안 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들어가서 살고 있는데 이게 사실 애매한 거죠. 초반만 하더라도 문숙은 언제든지 우리가 관계가 틀어지면 혹은 서로가 이제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게 되면 헤어질 수 있어. 그래도 괜찮다. 우리 사랑 영원히 이런 건 없다. 없다. 근데 또 이 집은 문숙이 거고 나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열심히 닦고
열심히 하고. 근데 그게 다행인 거는 관계가 점점 이렇게 흘러가면서 이제 이 친구가 적어도 내가 다른 사람을 좋아하게 되거나 이 친구가 저를 더 이상 안 사랑이 되더라도 당장 나가 이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좀 더 집안일에 소홀하게 되더라고요. 아니 제가 그걸 얘기를 듣고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근데 저도 처음 그때 깨달았어요. 아 지아가 그런 부분에서 되게 부담을 갖고 있구나. 10개인데 얘가 3개만 얘기할 수도 있었겠구나. 나한테 얘기하는 거는 반도 안 됐을 수도 있었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죠. 그게 덜 신경 쓰이도록 그런 생각이 머리에 있을 때는 저도 노력한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이제 그렇게 원룸이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제가 일을 시작하다 보니까 밤늦게 이제 일을 집에서 계속 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 누군가가 오는 게 저도 부담스럽고 저도 에너지가 없고 이제 그래서 이제 공간이 좀 필요하겠다. 그리고 제가 이제 돈을 버니까 제 명의 앞으로 대출이 가능해지더라고요. 그럼 여기는 지아님이 최대 주님이 네, 맞습니다. 세대 원이에요. 제가 드디어 세대주가 됐어요. 그다음 제가 청소를 더 해야 한다는 생각이 그 보증금에 제가 냈거든요. 그게 약간 뭐랄까요? 실은 엄청 말씀하시면 진짜 위험해요. 아. 왜 공동세대주가 아니니까 아. 내가 너랑 헤어진 다음에 아. 내가 너 모르는 사람이 하면 너 나가야 되고 아. 막 내가 그럴 수도 있는 건구나 이런 걸 처음 근데 느꼈어. 연락할 수 있지 경찰에 아. 여기 퇴거불응죄 있다고. 물론 너가 나한테 계좌이체한 내역이 있으니까 나중에 너가 이걸 나한테 빌려준 거다 뭐 너가 아. 투자한 거다라고 해서 법원에 다툴 수 있겠지만 근데 그 전까지 그냥 너가 나한테 증여한 건데? 아. 라고 해도 할 말 없잖아. 아 그렇지. 증거가 없잖아. 아 그렇네. 그러니까 보증금 많이 냈다고 좋아만 했는데. 근데 다행이었던 건 저희도 예전에 우리가 나중에 헤어진다 적어도 한 명이 나가서 공간을 마련하고 살 수 있을 만큼의 기간 동안 혹은 그만큼의 비용을 지원하자 지원해야 된다 이런 합의가 있었어요. 맞지 맞지. 근데 물론 합의는 어디까 말뿐이니까 그건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계약이 중요합니다. 아 근데 그걸 예고하거든 건 아니지만 언젠가 누군가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통장에 내가 이체할 때 내역이 뭔지 정확히 쓰면 중요한 일일 것 같아요. 왜냐면 나중에 다툴 수가 있잖아요. 그치. 내가 너한테 그냥 일방을 준 게 아니라 너는 전세 자금을 같이 자는 자금이었어. 더 이상 같이 살지 않는 이상 내가 이만큼 받아야겠어라고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치. 상식 한 가지. 계좌이체를 할 때는 꼭 상환인지 전세인지 빌려주는 건지 제 대여. 이름을 붙여주세요. 혼인신문 어떻게 하게 되신 거예요? 이야기 시작점은 휴가입니다. 경조휴가. 경주사 휴가를 받으려고. 이제 이 친구는 문숙이는 시민단체가 있고 여성단체. 저는 법무법인인데 운동하는 법무법인인 거죠. 그래서 둘 다 얘기할 수 있었고 당연히 같은 결혼이기 때문에 경사 휴가를 쓰는 시점을 생각해보자. 그 시점에 따라서 혼인신고를 하자. 처음에 이제 갈 때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 이 사람들이 우리가 서류 제출하면 어떤 표정일까? 저 시나리오 막 그리는 거 하거든 저희. 그래서 그날도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의 표정이 이상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저는 제가 배운 대로 법률을 찾았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수리되는 건 차치하고 일단 접수하면 받아야 돼요. 나는 계속 그 사람을 쳐다보면서 노려봐. 그런 연습을 막 한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이상하게 볼 수도 있어. 그러면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괜찮아. 우리는 우리 둘이가 있어. 구청 올라가는데 그때부터 쿵쾅 하는 거예요. 사실 솔직히. 맞아. 저도 안 떨릴 줄 알았거든요. 이제 둘이 손을 꼭 잡고 괜찮아. 우리는 다 할 수 있어. 이러면서 이제 그 에스카레이터를 올라가서 그 옆에 있잖아요. 그럼 찍찍 긋고 쳐 뭐 이렇게 쓰고 자 가자. 그래서 둘이 이제 가서 근데 너무 스무스했어요. 그 창구에 있는 직원분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니까 뒤에 분이 오더니 맞아.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착착착착 하고 그냥 접수하시셨어요. 그리고 저희한테 추가 서류로 이제 아예 나오면은 엄마 성 따를 거냐 네. 아빠 성 따를 거냐 있잖아요. 네. 그거 어떻게 할 건지 서류 작성해야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어떻게 하지? 소시할까 박시할까? 나중에 정하면 안 되나? 지금 정해야 된대요. 일단 둘 다 할 수 있게 하자. 그래 둘 다 정할 수 있게 하자. 그렇게 하고서 이제 했죠. 준비한 걸 하나도 못 하고 우리 뭐 기념으로 사진 찍자. 그러면 막 구청에 가면 되게 촌스러운 거 있잖아요. 뭐 우리는 하나가 됐어요. 있어요. 근데 사실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뭘 하나가 돼. 결혼한다고 뭐 하나가 돼요. 하나, 둘이지. 그런데 그래도 사진 찍자. 거기 이제 오신 분한테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고. 되게 어리둥절 하셨을 거예요. 네. 우리 하나 됐는데 갑자기 둘이서 여자 이렇게 있어. 사진 찍으세요. 감사합니다. 이러고.
그때 되니까 좀 마음이 뭐 사진도 찍고 뭐 그렇게 떨리는 마음은 좀 가라앉더라고요. 결혼이 우리 관계를 더욱더 단단하게 하고 돈독하게 하고 이런 의미로 생각하진 않아요. 결혼을 했다고 해서 더 단단하고 끈끈해지면 그 관계 다시 생각해봐야 되지 않아? 우리는 결혼했으니까 이 관계를 유지해야 해 라고 하는 어떤 장치처럼 생각되어지는 거 괜찮아? 결혼을 안 해도 저는 이 사람과 이런 관계를 맺고 살 수 있어요. 돌봄이 필요하면 돌봄을 할 수 있고 돈을 서로 나눠야 된다면 돈을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결혼이 아니어도 행복해 라고도 할 수도 있어요. 가족들도 그렇게 인정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내가 체감하는 것들을 이제 먼저 얘기를 했죠. 저는 마일리지를 너무 공유하고 싶어요. 같이 국적기 타고 가고 싶은데 있을 수도 있잖아요. 마일리지 써서. 근데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마일리지 공유가 지금 제일 1순위거든요, 저한테는. 지아는?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좀 죽고 아픈 그런 문제가 계속 고민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갔을 때 진료 내역을 함부로 저한테 공유해 줄 수가 없거든요. 가족이 아니면은 일단 금지더라고요. 가족이 아닌 저는, 그러니까 내가 받아도 된다라고 써놓은 어떤 그 서류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게 갑자기 사고 나면 그런 게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게 너무 슬플 것 같았고, 너가 어디에 입원했는지 알고 이 친구를 책임질 수 있는 거, 그리고 만약에 내가 죽든 너가 죽든 죽었을 때 누군가의 재산을 가져갈 수 있는 거, 그리고 나의 장례를 치를 권리가 있는 거, 1순위의 권리가 있는 게 저한테 좀 컸던 것 같아요. 저는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걸 선택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지아가 그걸 원하면 지아도 그걸 선택 가능한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정리한 동성혼의 법제화의 의미는 누구든 원하면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많이 웃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눴지만 오늘은 저희가 인터뷰를 하지만 곧 여러분들이 인터뷰를 하실 그 때가 옵니다. 저는 이 영상이 성소유자가 아닌 분들이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뭔가 동성결혼은 사실 왜 반대하는지가 잘 저한테 가늠이 좀 어려워요. 제도에 들어감으로써 기존에 결혼이 가능한 사람이 피해를 보는가? 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기 때문이죠. 그분들은 동성결혼에 대해서 어떤 상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가 갖고 있는 상은, 현재 제가 갖고 있는 상은 제 옆에 있는 사람을 권리와 무엇보다 의무를 같이 부담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이 친구가 아프든 그 돌봄의 의무를 제가 부담하고 싶다라는 마음이거든요. 그리고 이 친구가 죽었을 때 상속이 비단 돈만 받는 건 아니에요. 채무도 상속되죠. 빚도 상속돼요. 이 친구의 시신을 수습할 권리가 필요한 거죠. 건강보험에 이 친구가 이름을 실릴 권리 또한 필요하고요. 그러게? 그 사람은 왜 반대하지? 그러게? 우리가 만든 그거예요. 기가 막히고 크게 먹고. 아, 이거 부끄러워. 아니야, 할 수 있어. 이거지. 아니 왜 그 사람들은 동성결혼에 반대하지? 정말? 기가 막히고 요즘 저희